제가 장담하는데 현존하는 엘리엇 파동 국문 영상 자료 중에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이 영상이 가장 퀄리티가 높을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다뤄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엘리엇 파동 이론 관련 교육 자료를 텍스트로만 제작을 했어요. 영상 강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이 뭔지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파동이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그 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동이 도출이 되었다는 것은 유의미한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시작점과 끝점은 저점 혹은 고점입니다. 저점에서 시작해 고점으로 끝나는 올라가는 파동을 저희는 상승파동이라고 그러고, 고점에서 시작해 저점으로 끝나는 내려가는 파동을 우리는 하락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파동 이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엘리엇 파동 말고도 다오 이론도 있고 하모닉 패턴도 있습니다. 그 많은 파동 이론 중에 엘리엇 파동이라는 것을 오늘 배워볼 텐데요. 가장 먼저 엘리엇 파동은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격 파동이란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추세와 같은 방향의 파동이고요. 반대로 조정 파동은 기준 추세에 반대가 되는 방향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 파동을 충격 파동에 대한 되돌림, 눌림목 혹은 회귀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 관점에서는요, 올라가는 파동이 충격파고 내려가는 파동이 조정파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충격파, 그리고 이 뒤에 기준 추세와 반대되는 이 하락 파동을 이 상승 충격 파동에 대한 조정 혹은 되돌림이라고 일컫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 관점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내려가는 하락 파동이 충격파일 테고요, 저점 만들고 올라가는 상승 파동을 조종파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고점에서 시작해 저점으로 끝나는 이 하락 충격 파동이 있고, 이 충격 파동에 대한 되돌림 혹은 이 충격 파동에 대한 조정이 이 상승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화하고 있는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상승 파동이 충격 파동이 될 수도 있고 하락 파동이 충격 파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승 파동이 조정 파동이 될 수도 있고 하락 파동이 조정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A few candlebonks later. 자, 그러면 충격 파동부터 보겠습니다. 충격 파동은 총 5개의 세부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조정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정 파동은 숫자가 아닌 A, B, C 이렇게 알파벳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충격 파동을 다시 살펴보면은 프랙탈 관점에서 하나의 충격 파동 안에 3개의 세부 충격 파동이 존재해요. 1파, 3파, 그리고 5파는 세부 충격 파동이고요. 2파와 4파는 세부 조정 파동입니다. 그래서 2파는 1파에 대한 조정 파동 혹은 되돌림이고요. 4파는 3파에 대한 조정 혹은 되돌림이겠죠. 그리고 조정 파동은 세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파와 C파는 세부 충격 파동이고요. B파는 세부 조정 파동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 B파는 A파의 되돌림 혹은 조정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랙탈 이론 관점에서 한 단위의 혹은 한 사이클 파동 안에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계속 반복되어 출현합니다. 충격 파동은 보통 5, 3, 5, 3, 5 지그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5개, 3개, 5개, 3개, 5개 이렇게 세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5, 3, 5, 3, 5 지그재그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파동 사이클도 하나의 충격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그리고 또 이거 큰 게 하나가 1파고, 조정 파동은 5, 3, 5 지그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3개, 5개의 세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5는 충격 파동이고요, 3은 조정 파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디그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위 혹은 한 사이클의 파동을 각각 쪼개보면 그 세부 파동 하나하나가 이 큰 파동처럼 지그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이 작은 파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얘네도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1, 2, 3, 4, 5 A, B, C 1, 2, 3, 4, 5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단위화했을 때 이것보다 한 디그리가 더 작은 파동 단위는 이렇게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한 디그리가 더 큰 파동 단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충격 파동은 5개의 세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53535 지그재그다. 조종 파동은 3개의 세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535 지그재그이다. A few candlebones later. 자,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데서 엘리엇 파동을 배워보신 분들은 이걸 가장 먼저 배우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2파의 저점은 1파의 저점을 깰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1파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2파가 1파의 99.9999%까지는 회귀를 할 수 있어요. 혹은 조종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딱 100%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1파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2파의 저점은 1파의 저점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2파가 1파 저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경우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얘를 새로운 충격파동 1파 혹은 A파로 보든가 아니면 아직 하락 파동이 끝나지 않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격파동이 총 3개가 있잖아요. 1파, 3파, 5파가 있는데 그 중에 3파가 가장 짧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3파가 가장 길어요. 꼭 길 필요는 없어요. 이 세 충격파동 중에. 하지만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국에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Wave 3 is usually the longest, never the shortest. 그러니까 보통 3파가 가장 길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1파가 제일 길 수도 있고 5파가 제일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 1파의 길이랑 5파의 길이보다 3파 길이가 더 짧죠.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충격파동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1파가 좀 짧은 편이고 3파가 가장 긴 편이에요. 3파가 가장 짧지만 않으면은 충격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룰은요. 1파의 고점과 4파의 저점이 겹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1파 고점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4파 혹은 3파의 되돌림이 이 1파의 고점을 뚫어줬다. 여기를 깨줬다. 그러면은 얘는 충격파동이 될 수 없어요. 단, 이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이 다이애고널 파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때는 허용해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파와 4파가 겹칠 수 없습니다. A few candlebones later. 자, 아마 이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파동을 타겟팅하는 법,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을 찾을 수 있으며 프라이스 액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렴풋이 지금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갈 건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제 텍스트 자료에서는 이 파동 타겟팅하는 기법을 피보나치 되돌림과 확장 이 2개의 툴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외에 매물대라든지 추세선, 평행 채널 그리고 채널 확장 등의 기법들을 가지고 파동 타겟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다뤄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먼저 가장 첫 번째 파동 1파가 될 수도 있고 A파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1파와 A파 둘 다 하나의 충격파동이거든요. 충격파동은 53535 지그재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되게 의미 있는 변곡점이 출현을 했다. 유의미한 고점 혹은 저점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를 바닥, 거꾸로 보면 천장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가 새로운 단위의 파동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파 혹은 A파가 나오고 되돌림을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2파가 뚫어줬다, 저점 갱신 한번 더 해줬다, 그러면 얘는 1파가 아니겠죠. 아직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의미 있는 저점이 새로운 파동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이 나왔어요. 한 단위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파동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조종 혹은 되돌림이 2파 혹은 B파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1파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서 2파 타겟팅을 해줍니다. 흔히 쓰이는 되돌림 레벨은 디폴트 값으로 0.236, 0.382, 0.5 0.618, 0.786 이렇게 쓰이는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레벨을 더해서 씁니다. 바로 0.705와 0.886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일단 의미 있는 저점이 나오고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으로 의심되는 얘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왼쪽에 피보나치 되돌림 이 툴을 클릭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피보나치 레벨들은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충격 파동이다.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고 저점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렇게 작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 레벨들은 저항 구간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2파가 나오고 이 1파의 고점을 상방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이 돌파를 해준 순간부터 higher high, HH가 확정이죠. 고점을 갱신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3파 혹은 10파를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1, 2, 3, 4,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하락 충격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1파의 저점과 고점 그리고 2파의 저점을 가지고 피보나치 확장 프로젝션을 활용해서 3파 혹은 10파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흔히 쓰는 확장 레벨은 1, 1.618, 2, 2.618, 3, 3.618, 4, 4.272 이렇게 쓰이는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레벨을 더 추가해서 활용을 하죠. 그게 바로 1.13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1.818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1.272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널리 쓰이는 확장 레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피보나치 확장 툴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은 자, 1파, 2파 그리고 1파 고점을 깬 3파로 의심이 되는 파동이 출현 중이다. 얘는 아직 안 나왔겠죠. 여기 옆에 이 피보나치 확장 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1파의 저점, 1파의 고점, 그리고 2파 저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피보나치 확장 레벨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른 확장 레벨들을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얘를 더블 클릭하시던가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레벨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 3.618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확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채널 혹은 추세선을 활용해서도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1파와 2파가 나왔으면 저희는 이 세 개의 변곡점을 가지고 평행 채널 형성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파 혹은 A파로 의심되는 고점이 나오고 이후에 조정 그리고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게 1파, 2파 그리고 3파가 이제 나오겠구나. 혹은 A파, B파 그리고 이제 C파가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피보나치 확장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바로 이 1파의 저점과 고점 그리고 2파의 저점을 활용해서요. 자, 이 왼쪽에 패러럴 채널 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1파의 저점과 2파의 저점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채널 상단은 추후에 의미 있는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3파를 또 쪼개보자면 얘가 53535 지그재그로 이루어져 있겠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저항 조금 받고 되돌림 좀 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저희가 피보나치 채널 확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채널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이 평행 채널을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위에 1.272 2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채널 확장이에요. 이 2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이 채널의 폭을 2배 확장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행 채널 확장 레벨에서도 의미 있는 프라이스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추후 잠재적인 저항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2 많이 쓰고요. 그 사이에 1.27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1.5 쓰시는 분들도 있고 1.618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272와 1.618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1파가 간혹 평행 채널을 그려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평행 채널을 쭉 연장을 시켜줘요. 그럼 간혹 이렇게 3파가 딱 이 1파 평행 채널 연장 리테스트 저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하나의 추세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하방 이탈 이후 올라갔다가 위에서 리테스트 저항을 받는, 그리고 이제 4파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4파 타겟팅은 어떻게 하냐?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3파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작동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3파의 시작점과 끝점에 되돌림 작동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돌림 작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안 됩니다. 1파의 시작점부터 되돌림이 아니라 2파의 끝점 혹은 3파의 시작점부터 3파의 끝점까지 되돌림을 해주셔야 돼요. 4파 타겟팅은. 그래서 1파 저점이 아닌 3파 저점부터 피보나치 되돌림을 해주고요. 1파, 2파, 3파 4파가 나올 때 여기랑 여기를 작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 툴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작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엘리엇 파동 기본 룰 중에 4파가 1파랑 겹칠 수 없다는 룰이 있었죠. 즉 여기 1파 고점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얘는 하나의 충격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 1파의 고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대 관점에서 이제 LBP 매물대죠. 여기가 또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L 플립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저항 역할을 했던 구간이 뚫리고 나서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런 데서 또 지지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이 1파의 저점과 2파의 저점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또 그을 수 있거든요. 이 추세선도 주요 프라이스 액션을 보여줄 때도 많아요. 평행 채널 형성 전략과 평행 채널 확장 전략도 아까랑 비슷하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1파의 고점과 2파의 저점, 그리고 3파 고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채널을 작동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지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혹은 뭐 A, B, C 이런 채널 확장 레벨에서 지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여기가 4파가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또 작동을 하냐. 패러럴 채널 툴 클릭해주고 1파와 3파 고점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2파 저점까지 이렇게 해줘요.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채널 하단에서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혹은 4파 타겟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뚫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4파니까 이게 A, B, C일 수 있겠구나.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이렇게 피보나치 확장 프로젝션 툴도 해줄 수 있고요. 또 평행 채널 확장 전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채널 작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5파 마지막 세부 충격 파동이죠. 조종이 이제 나올 때 ABC가 나오기 전에 형성되는 변곡점입니다. 이게 지금 상승 관점에서는 고점이고 하락 관점에서는 저점이겠죠. 자, 일단 피보나치 확장 프로젝션 툴을 활용해서 아까 3파 타겟팅한 거랑 똑같이 1파의 저점, 고점, 그리고 2파의 저점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아까랑 동일한 확장 레벨도 활용하면 되고요. 당연히 3파보다는 더 높은 확장 레벨들이 사용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피보나치 확장을 활용해서 5파 타겟팅을 할 수 있는데 3파가 길게 나오냐 혹은 짧게 나오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자, 긴 3파가 나왔다 라는 뜻은 아까 1파 프로젝션 확장 레벨을 해줬잖아요. 이 1.618 프로젝션 확장보다 더 3파가 길다 그러면 긴 3파에 해당이 되고요. 1.618보다 더 짧다 그럼 짧은 3파에 해당이 됩니다. 피보나치 프로젝션 툴로 1파의 저점, 고점, 그리고 2파의 저점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 자, 얘는 긴 3파죠. 이 1.618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 3파가 이 1.618을 넘지 못했다, 이 아래에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충격파동이면 짧은 3파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 3파일 때는요 1파의 길이를 5파가 시작되는 전부터 대줍니다. 그러면 그 1파의 길이에 0.618, 1, 1.618 등등 타겟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긴 3파일 땐 피보나치 확장 툴로 1파의 저점과 고점 클릭한 다음에 4파의 끝점 혹은 5파의 저점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0.618, 1, 1.618 이런 식으로 타겟팅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짧은 3파가 나왔을 땐 5파 타겟팅을 1파의 저점과 3파의 고점 그리고 4파의 저점으로 피보나치 확장을 해줍니다. 쓰이는 확장 레벨들은 동일하고요. 얘는 짧은 3파입니다. 이럴 때는 1파의 저점과 3파의 고점 그리고 4파의 저점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0.618, 1, 1.618 이렇게 확장 레벨을 사용해줘요. 그리고 5파가 꼭 항상 3파의 고점을 돌파하리란 법은 없어요. 얘보다 더 짧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트렁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고, 이 4파의 피보나치 되돌림도 작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4파 이렇게 나오고 5파가 출현 중이잖아요.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3파 고점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타겟팅 할 때 이 4파의 되돌림, 4파의 고점에서부터 4파의 저점까지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최소한 이 5파가 4파의 0.618보다 길어야지 5파로 인정이 돼요. 0.618을 돌파 못해줬다 그러면 얘는 트렁케이트 절단 파동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기준 미달이에요. 그리고 또 1.13에서 1.27이 익스텐스 확장 레벨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파동의 스탑번팅 레벨입니다. 4파 길이를 1, 0이라고 봤을 때 이 파동의 1.13배, 1.272배를 한 거예요. 이 두 개의 레벨은. 보통 해당 레벨들로 타겟팅을 해줍니다. 추세선으로도 여기 위에 저항을 혹은 잠재적인 5파 고점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1파의 고점과 3파의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 형성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1파의 고점과 3파의 고점 이렇게 작동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이 추세선에서 저항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평행채널 형성 전략과 평행채널 확장 전략까지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2파와 4파를 이은 추세선을 이렇게 3파로 올려주면 됩니다. 아까 3파 타겟팅 할 때랑 비슷하게 이 3파가 하나의 평행채널로 작도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채널 하단과 채널 상단을 작동을 해주면은 이후에 리테스트 저항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또 잠재적인 5파 타겟팅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종파 타겟팅을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2파 타겟팅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A, B, C 중에서 이제 A를 타겟팅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디그리가 더 큰 1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디그리가 더 큰 2파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한 사이클의 충격파동 저점과 고점으로 피보나치 작도를 해줍니다. 아까 2파 혹은 B파 타겟팅 할 때랑 똑같아요.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세부파동 5, 3, 5, 3, 5 지그재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A, B, C.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피보나치 되돌림 활용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5파의 피보나치 되돌림 혹은 스탑버튼 레벨, 익스텐션 확장 레벨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이제 A파를 제가 타겟팅 할 건데, 이 5파의 되돌림 혹은 1.13에서 1.27이 익스텐션 레벨, 소위 말하는 스탑버튼 레벨까지 타겟가로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5파의 저점과 5파의 끝점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탑버튼 레벨 딱 터치하고 올라가 줄 때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짧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B파는 A파의 되돌림이겠죠. 아까 2파 혹은 B파 타겟팅 할 때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거 뒤집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자면 A, B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B파는 이 A파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피보나치 되돌림 작도를 해줄 수 있겠죠. A파의 시작점과 A파의 끝점, 그러면 각 피보나치 레벨들은 여기서는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간혹 B파가 이 5파보다 더 높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저희는 이제 플랫 코렉션이라고 해요. 이것도 심화가적인데, 이제 이게 만약에 플랫 코렉션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얘 똑같이 1.13에서 1.27이 레벨까지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 얘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A, B, C로 보기보다는 이럴 때는 그냥 1, 2, 3, 4, 5파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B파 타겟팅을 해보자면은, 또 3파의 고점,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LBP 매물대잖아요. 더블 SFP 요즘 많이 나오죠. 이렇게 전 3파의 고점에서 저항을 이렇게 다 받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는 이거를 LBP 매물대라고 하고요. 더블 SFP이죠. 원래는 고점 돌파해주고 여기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SFP, 여기서 또 한번 SFP, 더블 SFP입니다. 다시 저항 구간으로 바뀝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여기겠죠. 여기를 하나의 저항 구간으로 또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평행 채널을 활용해서 B파를 타겟팅 할 수 있어요. 5파의 저점, 그리고 5파의 고점, 그리고 A파의 끝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채널 상단이 저항 역할을 하거나 B파 타겟팅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4파의 끝점 혹은 5파의 시작점과 A파 끝점 이렇게 추에선 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작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채널 상단에서 저항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여기 LBP 매물대랑 얘랑 맞닿는 부분 노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LBP 매물대랑 이 채널 상단이 겹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컨퍼런스 존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지막 C파 타겟팅 어떻게 하냐? 아까 A파 타겟팅 할 때랑 똑같이 이게 하나의 큰 1파겠죠? 이 1파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또 해줍니다. 당연히 A파보다는 더 밑에 있는 되돌림 레벨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A, B파를 가지고 피보나치 프로젝션을 또 해줄 수 있어요. 아까 3파 타겟팅 할 때랑 똑같죠? 아까 보시면 아까 여기랑 똑같이 이게 지금 1, 2, 3이 될 수도 있고 A, B, 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확장 레벨은 1, 1.618, 2, 2.618 등등인데, 저는 여기서 1.13을 같이 써줍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보자면은 이제 B파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하나의 큰 1파로 고려하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 충격파동 사이클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작도를 먼저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타겟팅 레벨이 되겠죠. 피보나치 확장 레벨을 활용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A파의 시작점, A파의 끝점, 그리고 B파의 끝점 이렇게 작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레벨들이 주요 지지 구간 혹은 C파 타겟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찍고 올라가는 그림. 자, 그리고 똑같이 해도 평행 채널이랑 채널 확장 전략 사용해 볼 수 있어요. 5파의 끝점, B파의 끝점, 그리고 A파의 끝점을 가지고 여기서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예. 아까 피보나치 확장 이렇게 했잖아요. 이 채널 하단과 피보나치 프로젝션이 겹치는 구간 노려주시면 또 좋은 컨퍼런스 존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 노려주시는 거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1, 2, 3, 4, 5 ABC 파동 타겟팅하는 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평소에 쓰는 모든 기법들과 이론들이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의 기본이고요. 이 기본적인 파동 구조 형태 이외에 파생 파동 구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 파생 파동 구조들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위에 카드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 관련해서는 제가 조만간 따로 엘리엇 파동 심화편 만들어서 업로딩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받고 빨리 더 정석껏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여러가지 기법들과 다양한 형태의 파동 구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한 가지 시나리오만 고려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만 가지 시나리오들에 맞는 작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기법들로 작동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동일한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 그 구간은 높은 확률로 지지나 저항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구간들을 컨플런스 존이라고 해요. 관련 영상 여기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은 엘리엇 파동 이론 기본 과정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 하세요.